자, 안녕하세요. 6장 돔 프로그래밍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 우리가 다룰 내용은 뭐냐면, 자바를 이용해서 돔 방식으로 돔 API를 이용해서 XML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돔은 삭스와 더불어서 XML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프로그래밍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돔에 대한 소개를 제가 간단히 5장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5장에서 돔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알아봤는지 간단히 언급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돔을 이용한 어플리케이션 구현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삭스는 5장에서 이벤트 처리 방식을 사용한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용자가 어떤 XML 문서를 처리하기 위한 이벤트를 삭스 파서에 등록해놓고 XML 문서를 파싱하면 삭스 파서가 XML 문서를 읽다가 여러분이 등록한 이벤트에 부합되는 부분을 발견했을 때 이벤트를 호출해서 실행하는 이벤트 기반의 처리 방식을 제공해요. 하지만 돔은 XML 문서를 읽고 메모리에 트리 구조로 로딩한 후에 처리하는 트리 기반의 처리 방식을 사용합니다. 자, 돔 방식을 사용했을 때의 장점은 메모리의 XML 문서에 대한 트리 구조가 유지되기 때문에 XML 문서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기능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트리 구조로 메모리에 로딩되기 때문에 XML 문서를 루트 엘리먼트부터 아니면 어떤 특정 엘리먼트부터 계층적인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돔의 단점은 XML 문서 자체를 메모리에 로딩시키기 때문에 XML 문서가 클 경우에 메모리가 그만큼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또한 메모리 적지 않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돔 스펙은 현재 세 가지 레벨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레벨 1, 레벨 2, 레벨 3 이렇게 세 가지 레벨까지가 현재 나와 있는데 현재는 레벨 3의 일부만이 표준안으로 제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돔은 W3C에 의해서 표준안이 제정되고 있고 돔 레벨 1부터 살펴보면 돔 레벨 1은 XML과 HTML 문서를 처리하기 위한 API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돔 레벨 2는 돔 레벨 1에서 확장돼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API별로 나누어져서 스펙이 정의되어 있어요. 그리고 돔 레벨 3는 돔 레벨 2의 확장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요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돔 레벨 2의 코어와 돔 레벨 3의 코어 API예요. 자, 이 코어 API에는 뭐가 정의되어 있냐? XML과 같은 마크업 언어를 처리하기 위한 모든 API가 바로 이 코어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6장에서 코어 API를 이용해서 XML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스피에 대해서는 5장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Java API for XML Processing이라고 해서 선에서 제공하는 표준 API예요. XML 문서를 처리하기 위한 표준 API가 바로 작스피라는 파서입니다. 작스피를 이용해서 돔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패키지를 알아두셔야 해요. javax.xml.parser 패키지는 5장에서 알아봤듯이 삭스와 돔 파서를 생성하기 위한 API가 정의된 패키지가 바로 javax.xml.parser 패키지입니다. 그 다음에 org.w3c.돔 패키지는 돔 레벨 2의 코어 API가 정의된 패키지가 바로 org.w3c.돔 패키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돔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패키지를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은 XML 응용 어플리케이션을 돔 방식으로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돔이란 무엇인지 이제 간단히 알아봤으니까 우리가 돔 방식을 이용해서 우선 XML 문서를 만드는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돔을 이용해서 XML 문서를 만드는 것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XML 문서를 작성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단순히 XML 문서를 작성하는 건 여러분들한테 뭔가 XML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프로그래밍의 여지를 제공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주제를 하나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릴레이션십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RDB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해서 XML 문서를 만드는 방법, 이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요즘에 나오는 이 RDB 같은 경우는 XML 문서를 자동 생성해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알아볼 거는 RDB로부터 XML 문서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아니라
돔을 이용해서 XML 문서를 어떻게 만드느냐기 때문에 단순히 RDB를 이용하는 건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응용 어플리케이션의 개념에 약간 프로그래밍의 여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냥 이런 주제를 삼아본 거고, 우리가 이제 주요 중심으로 봐야 될 부분은 XML 문서를 어떻게 생성하는 것이냐예요. 그래서 그런 기능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RDB로부터 이제 데이터를 추출해서 XML 문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는 액세스라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간단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을 할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액세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작성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절에 설명을 주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액세스를 한 번이라도 써보셨거나 아니면 혹은 써보지 않으셨더라도 책을 한번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은 여러분들 쉽게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액세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후에, 물론 액세스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자, 요 아래와 같은 데이터를 한번 쭉 입력을 해보세요. 이게 좀 내용이 많다 그러면은 간단히 몇 가지만 입력을 해보시고, 그것도 귀찮다 하시는 분은 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데이터베이스 연결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데이터베이스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물론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냥 간단히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과정을 하는 이유는 시스템상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데이터 원본이라는 ODBC를 생성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에 ODBC 연결을 해줘야지만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내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어판에 가서 관리도구에 데이터 원본 ODBC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시스템 DNS 탭을 선택을 하고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 액세스 DB를 사용하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액세스 드라이버라는 항목을 선택해서 마침 버튼을 누르고, 데이터 원본의 이름은 제가 북 카탈로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원본의 이름을 입력을 하고 데이터베이스 선택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작성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시면 돼요. 북카탈로그.mdb라는 파일을 선택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고 다시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자, 이렇게 시스템 데이터 원본의 이름이 북카탈로그고 드라이버가 마이크로 액세스 드라이버인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하나 생성이 된 겁니다. 자, 그럼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시스템과 연결이 돼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내에서 ODBC 설정을 통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쭉 해보시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할 것인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java.sql이라는 패키지를 임포트 시켜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커넥션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합니다. 자, 드라이버 매니저 클래스의 get 커넥션 메소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을 주고 아이디, 패스워드,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빈 문자열로 삽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커넥션 객체를 하나 생성하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먼트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쿼리문을 통해서 모든 데이터를 출력을 해서 리절트셋 객체에 저장을 하죠. 자, 그 다음에 리절트셋 객체로부터 필드 이름을 가진 리절트셋 메타데이터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자, 이제 남은 일은 리절트셋 객체로부터 while문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하나씩 읽어내시기만 하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닫아주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커넥션 객체를 닫아주시면 돼요. 자,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하는 것 또한 한 번쯤 해보신 적이 있으시면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 프로그래밍이 어떤 결과를 출력하는지만 한번
컴파일하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해봤더니 자, 첫 번째 라인의 아이디는 뭐 요거고, 첫 번째 라인의 파트는 뭐 XML이고, 첫 번째 라인의 타이틀은 뭐 프로페셔널 VB6 XML이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출력이 됐네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필드들을 가져와서 출력을 하도록 작성한 프로그래밍 코드가 바로 요 페이지예요. 그래서 요 페이지를 이용해서 이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꺼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그럼 이제 남은 일은 뭐겠어요? 데이터를 꺼내왔으니까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XML 문서를 만들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XML 문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선 그 전에 우리가 삭스 프로그래밍을 할 때 우리가 삭스 파서를 생성을 해서 XML 리더 객체를 생성하고 XML 리더 객체에 여러분들이 작성한 이벤트 핸들러를 등록해서 사용을 했어요. 자, 돔도 마찬가지로 우선 돔 파서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자, 돔 파서는 도큐먼트 빌더 객체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돔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 우선 도큐먼트 빌더 팩토리라는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해야 돼요. 자, 도큐먼트 빌더 팩토리 객체는 돔 파서를 생성하기 위한 팩토리 클래스입니다. 자, 도큐먼트 빌더 팩토리 객체로부터 도큐먼트 빌더 객체를 생성하시면 돼요. 도큐먼트 빌더 객체가 바로 돔 파서의 역할을 하는 객체입니다. 그래서 도큐먼트 빌더 객체로부터 XML 문서를 입력해서 파스 메소드를 실행을 하면 XML 문서를 파싱하면 이제 메모리에 이렇게 XML 문서가 트리 구조로 생성이 되게 돼요. 자, 그럼 돔 파서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게 돔을 다루는 이제 첫 번째 시간이니까 제가 직접 코딩을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